지금 태국에서 연결한 KBS의 김원장 기자는 현지에서 부품 이런 것들 발주가 좀 줄어드는 것 같다. 이게 경기 침체의 전조가 아닐까 걱정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베트남 현지에 나가 있는 주재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베트남에서 의류 만들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이런 공장들이 연말 발주 물량이 상당히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보통 동남아에서 만들어서 미국 같은 선진국으로 수출을 하잖아요. 하반기 경제 상황,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참 예측하기가 어렵고 여러 가지 지표들도 혼재돼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 시간으로 28일 새벽, 내일 새벽이죠. 미국에서 FOMC 정례 회의를 열거든요. 7월 금리를 결정하게 되는데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 그리고 파월 의장이 어떤 발언을 내놓느냐에 따라 향후 증시, 경제 상황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하반기 경제 상황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대신증권의 문남중 연구원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연구원님, 이번에 미국 연준 FOMC 항상 이슈가 됐지만 이번에는 1%를 한 번에 올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와서 6월 말 7월 초에 상당히 긴장감이 높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다시 0.75로 수렴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현재 네. 상황은 어느 쪽으로 무게가 쏠리나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이언트 스텝 쪽으로 확률이 좀 높습니다. 최근 확률 값을 보면 자이언트 스텝이 73% 그리고 울트라 스텝이 27% 정도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0.75%포인트 올리는 게 기정사실화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 7월 FOMC는 관전 포인트로 좀 보셔야 될 게 기준금리 인상 폭보다는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9월 이후에 금리 인상의 폭을 어느 정도로 가지고 갈지에 대한 부분들, 또 물가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여부를 좀 확인해 놓으신다고 하면 7월이 아니라 그 이후에 연준의 행보에 대해서 가늠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7월에 회의하고 그다음 회의가 9월에 있죠? 네. 그러면 그 사이에 또 상황이 어떻게 달라질 거냐, 참 긴장감을 놓치기가 어려운데 일단요. 미국에서 6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왔을 때 1년 전 같은 달 대비 9라는 숫자를 우리가 봤어요. 네. 시장에서 예상한 것도 그래도 뭐 높아야 8.8, 8.9가 아니겠느냐 했는데 그것도 사실 놀라운 숫자잖아요. 네. 근데 9.1이라는 숫자를 받아들고 나서 울트라 스텝 얘기 나오는 건 오히려 자연스러워 보이는데 우리 이제 9라는 숫자에도 좀 적응이 된 겁니까? 사실 예상치를 상회한 숫자이기 때문에 처음 봤던 숫자죠. 사실 적응하기에는 좀 시간이 필요했던 상황이지만 물가를 바라보는 시장 해석이 좀 달라지고 있었던 부분들이 반영됐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숫자는 높게 나왔지만 시장은 이제 그 이후에 물가가 정점을 통과할 수 있다는 그 기대에 좀 더 관심을 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시장을 하락을 했었어야 되는데 소폭 하락하고 또 희석화되는 모습들이 나타났었죠. 사실 금리 인상을 두고도 연준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사실 1%포인트 올리게 된다고 하면 경기 둔화라는 부분들을 많이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특히 이번 달 7월에는 그 미시건 대학교에서 향후 기대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지표를 발표를 해요. 근데 7월 달 수치가 전월보다는 전반적으로 좀 낮아진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보다는 미시간 대학이 발표하는 7월 1년 기대 인플레이션율 그리고 5년과 10년 기대 인플레이션율 자체가 전월보다 낮아진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자이언트 스텝 쪽으로 좀 전반적인 분위기가 바뀌는 데 영향을 주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이 사실은 7월 금통이 7월 미국 금통이 열리기 전부터 매를 미리 계속 막고 있었던 거잖아요. 막상 7월 FOMC 결과가 나온 이후에는 이게 그 화력이 0.75만큼 시장을 때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런데 이제 물가 통제가 올해 연준이 가장 우선적으로 두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아마 0.75%포인트 올리는 부분들에 대해서 의미는 좀 두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3월달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50pp 올려야 되는 것을 25pp밖에 올리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5월달, 6월달 지금 75pp씩 올릴 예정인데 사실 2번 정도 50pp 이상 올리게 되면 물가 통제 효과는 확실히 있고요. 지금 연준이 원하는 거는 3번 연속
금리를 50bp 이상 올리게 된다고 하면 이 물가가 올라오는 싹 자체를 도려내는 그 효과까지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달까지는 이 네. 고강도 긴축을 계속 하려고 하는 의지가 좀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이 사실은 우리가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일 텐데 미국에서 금리를 계속 올릴 거고 강도 높은 긴축을 할 거다. 다들 각오는 하고 있는 네. 거거든요. 7월에 또다시 0.75%포인트 이상 금리가 올라간다. 그러면 우리한테는 어떤 영향을 주나요? 금통위를 통해서 최근에 50bp 올렸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번 달 연준이 또 75bp 올리게 되면 2020년 3월 이후로 한미 역전이 다시 한번 또 역전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보통 한미 정책금리가 역전되게 되면 이제 자금 유출이라는 이 공식을 대부분 좀 인지를 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현재 상황은 좀 달라질 수 있다 해석을 하고 있죠. 증시에 지분은 미치는 영향을 놓고 본다고 하면 한국 증시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쳐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한미 정책금리가 역전된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외국인 자금 유출을 자극하진 못할 거라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너무 싸졌어요. 한국 증시의 밸류에이션이. 이걸 좋다고 해야 할지. 네. 그러니까요. 좋다고 해야 될지 저도 그 생각이 좀 드는데 일단 증시는 그런 영향을 좀 받을 것 같고요. 사실은 증시보다는 이제 더 중요한 시장이 채권 시장이에요. 한미 간 정책 금리가 역전된다고 하면 사실 외국인들이 원화 채권에 투자하는 패턴이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 있어요. 하지만 과거와는 좀 다른 양상으로 갈 수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외국인 특히 이 중앙은행 같은 수요처에서 보면 이 한국이라는 채권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 분명 있거든요. 신용 등급이 높아서 이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자 하는 외국의 공공 부분의 수요처들은 이 한국 원화 채권에 대해서는 네. 상당히 선호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좀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또 민간 부분 같은 경우에도 스왑 거래를 통해서 낮은 신용으로 사실은 미국 국채에 투자했을 때 수익률보다 한국 원화에 투자했을 때 수익률이 더 높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이 메리트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번 달 이제 한미 간 정책 금리가 역전된다고 하더라도 자금 유출의 압력이 좀 제한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2018년도, 2019년도 이제 한미 간 정책 금리가 역전됐을 때 당시에도 우려들은 상당히 많았었지만 오히려 약 21조 원 정도 되는 또 원화 채권에 대해서 또 매수하는 모습들을 좀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거의 사례들을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정책금리 역전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아무래도 이제 금융시장이 네. 해당이 되겠죠. 근데 영향력은 좀 제한되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또 고개를 들고 있잖아요. 최근까지 고물가만 얘기가 상당히 나왔다면 6월부터는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한 얘기도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는 것 같은데 최근에 그 미국에서 아주 세계적인 학자이자 저명한 그 경제 관료 출신인 제니 델런 현 미국 재무장관하고 네. 레리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 클린턴 정부에서 재무장관 네, 지냈던 분이죠. 맞습니다. 두 분이 미국의 경기 침체 온다 아니다 이거 가지고 옥신각신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거 누구 말이 맞습니까? 석학이라고 할 수 있는 두 인물조차도 그렇게 의견이 분분한데 사실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네. 먼저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좀 아직은 좀 시기상조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저는 미국의 경기 침체는 두 분기 연속 역성장하는 걸 확인하고 나서 그때 가서도 이제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해서 논하는 것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시장이 너무 우려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미국이 경기 침체를 가까스로 올해 내년도 피해갈 수 있다고 보는 사람들 중에 하나예요. 예, 옐런 재무장관 쪽이라고 보실 수 그래요. 있는데요. 옐런에게 한 표를 던지셨습니다. 네. 그 옐런 장관 본인도 굉장히 유명한 경제 학자인데 그렇죠. 네. 자 옐런에게 한 표를 던지신 이유가 궁금한데요. 사실은 모든 해답은 다 연준이 가지고 있거든요. 시장이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저는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6월 달에 연준이 제시한 점도표와 수정 경제 전망을 보면 올해와 내년도 내후년에 최종 정책 금리를 제시를 했어요. 올해는 3.4, 내년에는 3.8, 그리고 내후년은 3.4.
올해 3.4라는 의미는 9월달, 11월, 12월 기준금리를 50bp, 25bp, 25bp 올리게 돼서 올해 연말 되면 3.4를 맞춘다는 얘기고요. 내년에는 3.8이잖아요. 올해랑 비교하면 0.4%포인트 정도 올라가는 건데 내년에 FOMC 일정을 놓고 온다고 하면 1월과 3월달 25bp씩 올리게 되면 내년 3월에 이제 연준의 금리 인상은 중단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과거 연준의 긴축 사이클을 놓고 봤을 때 7번 정도 사례가 있었는데 사실은 1979년도와 2004년도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리 인상기 이후에 경기 침체는 상대적으로 약했거나 거의 없었어요. 근데 올해는 물가가 너무 높고 실업률은 매주 낮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1979년과 2004년과 좀 동일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1979년도에는 금리 인상 단계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 그리고 금리 인상이 중단되고 나서는 미국의 더블딥 그리고 남미 부채 위기가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2004년도에는 금리 인상이 중단되고 나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금융위기가 발생을 했죠. 네. 금리 인상 단계에서는 경기 후퇴는 불가피합니다. 그리고 큰 위기는 항상 금리가 중단되고 나서 나타났어요. 그래서 올해 6월 점도표 수준경제 전망에 의거해서 좀 추측을 해보면 내년도 3월달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 끝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아마 미국이 경기 침체에 들어간다고 하면 내년 2분기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죠. 네. 우리나라 상황도 궁금한데요. 어제 2분기 GDP가 나왔거든요. 이 0.7이라는 숫자를 보면 어쨌든 민간 소비가 2분기를 받친 건 확실해 보이는데 수출은 그에 준할 만큼 줄었고 하반기 시장 상황은 예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도 고용이 나쁘진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도 우리도 지표가 참 헷갈리는데 네. 하반기 이후에 우리 경기 전망은 어떠세요? 한국 경제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사실은 전분기 대비하면 소폭 개선된 부분들은 분명히 있었어요. 다만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경제가 소규모 개방 경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수출이 중추적인 역할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제가 나와서 사실 증시 얘기도 좀 말씀드렸지만 한국 증시가 지난해 하반기 때부터 떨어졌는데 그때 당시 보면 우리나라의 수출 증가율이 하락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올해 최근 나타난 데이터를 놓고 온다고 하더라도 수출 증가율이 개선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결국 남아있는 하반기 동안에 그나마 민간 소비가 버텨주지 않는다고 하면 지금 현재 경험하고 있는 플러스 성장 자체도 마이너스로 전환될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지금 현재 하계에 접어들면서 사실은 미국도 동일합니다. 5월 말에 드라이빙 시즌 진입하면서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도 최근에 휴가 계획을 많이 세우시잖아요. 네. 또 주변의 말씀을 들어보면 소비도 코로나19 이전 행태와 비슷하게 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놓고 온다고 하면 이 민간 소비가 그나마 받쳐주기 때문에 다행이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부분이 4분기 되면 좀 줄어들 여지도 있어요. 계절적으로. 그래서 이런 정황들을 놓고 온다고 하면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는 좀 하반기 때 좋아지는 그림을 좀 말씀드리고 싶지만 지금보다 조금은 4분기로 갈수록 좀 안 좋아지는 모습들도 나타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증시에도 물음표를 던지는 부분이 참 많은데 미국도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뭐 딱히 좋아지는 여건의 개선이 없는데 네. 6월보다는 어쨌든 지수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네네네. 이걸 우리가 흔히 데드캣 바운스라고 하는 네. 그런 장세인 건지 아니면 우리 진짜 바닥 보고 이제는 조금씩 올라가는 건지 궁금해요. 일단 상반기 우리가 공포 심리라고 얘기할 정도로 심리가 많이 위축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증시는 좀 상반기 때 선반영됐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결국 민감도가 좀 많이 낮아져 상황이라고 좀 보고 있는 거고요. 미국도 그렇고 전반적인 글로벌 증시를 놓고 본다고 하면 3분기 때는 최소한 바닥을 다지는 기틀을 만들어줄 수 있는 요인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선은 펀더멘탈 경기와 이익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이상 조짐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실업률이 낮고요. 그리고 주택 시장이 생각보다 견고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놓고 온다고 하면 아직은 견고한 경기 상황들이 좀 유지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까지 대신증권의 문남중 연구원이었고요.